오. 마지막이 도형의 이동. 와, 이 책을 한 번 다 보다니. 하지만 그 다음에 서갖고 갖고 올 책은 훨씬 세분화되어서 문제도 많고. 또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 자,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뭐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왜 기호가 안 나오지? 자, 야, 책에다 이렇게 써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는 뜻이야. 혹시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오면 X축으로 Y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여라 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요만큼 움직이라고. 요만큼. 그럼 너네가 이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 그리고 식 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x, y가 있어서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움직였을 때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좌표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할 때 그냥 움직인 만큼 기존의 좌표에 더하게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요 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이 있었어. 여러분, 이건 점이 아니야. 얘는 식이야. 왜? 는 0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식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식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 대신 x-a를 집어넣고 y 대신 y-b를 집어넣어서 평행 이동을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얘는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대칭 이동. 기본적인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거야.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좌표가 뭘 바꿔줘야 x축 대칭이야? y 좌표를 마이너스를 바꿔줘야 되지.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죠, 부호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 좌표의 부호를 바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뭐냐면, 얘는 x, y 축으로 한 번씩 대칭 이동한 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그림상으로 보면 180도 회전시킨 걸 또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을 하는 방법은 둘 다 부호를 바꾼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x, y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식이 기본이 이걸로 주어져 있어. x축 대칭 이동이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고 y축 대칭이면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원점 대칭이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고 y축 대칭, y는 x 대칭이면 y랑 x의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요 정도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야 알 수 있어. 뭐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럼 책 한번 봅시다. 점의 평행이동. 자, P라는 점이 x, y라고 주어져 있을 때 걔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움직이게 되었을 때 움직이는 방법은 평행이동,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평행이동 해야 되는 만큼을 기준의 점에다 더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 같은 경우 식을 얘기하는 거, 식. 거기 식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도형이다.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주어진 식에다가 x축으로 a만큼 움직이고 싶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식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움직이고 싶어. 그럼 너네는 요게 2항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x 자리에 x-a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y 대신 y-b를 넣어야 돼요. y 자리에. 알겠지? 자, 그 다음 대칭이동 보시면 점을 먼저 대칭이동하게 될 건데 책에 보시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y축에 대칭이동하고 싶으면 x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원점에 대칭이동하고 싶으면 x, y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y는 x에 대칭이동하고 싶으면 x, y의 자리를 바꿔라. 요게 일단 규칙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걸 아마 너네가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할 때도 이동에 관한 내용은 한번 배우셨을 거고 그에 앞서서 1학년 1학기 때도 점을 대칭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수상을 너네는 한번 보고 왔으니까 이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선생님하고 또 다시 보는 거니까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도형의 대칭이동. 얘도 식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대칭이동한 결과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싶으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주어진 식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x축 대칭 그렇게 하고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싶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버려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부호 바꿔서 넣고 y는 x 대칭이면 x 대신 y,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x 자리를 y로 바꾸고 y 자리를 x로 바꾸면 그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라고 조그만하게 써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은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다른 자리에 옮겨놓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점을 평행이동하면 결과도 다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찍히는 거고 원을 평행이동하게 됐을 때는 똑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이 다른 자리에 가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만 바뀌고 반지름은 기존에 있던 애랑 똑같은 원이 그려진다. 자, 그 다음 원과 포물선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중심과 꼭지점을 이동하는 걸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 푸는데 우리가 쓰이는 그런 요령이고요. 자, 그 다음 점 A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거기 나중에 다시 거꾸로 와서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내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고 싶어.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어떻게 한다? x, y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된다. 그것도 하나 잠깐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절대값에 관한 얘기는 이거를 보는 게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저 바로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갈게요. 오늘 유형이 8개인데 우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너네가 중간고사를 무조건 잘 봐야 되니까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열심히 한다고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선은 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은 너네한테 해야 되는 게 나의 의무예요. 그래서 학기 중이 되더라도 수업 시간은 줄겠지만 뭐 남아서 뭘 해고 가라 혹은 과제를 좀 더 준다든가 뭐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뺀질거리면 안 돼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1,-3이 어떠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3,2로 옮겨졌대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2,4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너네가 구하셔야 되겠죠? 자, 1,-3이라는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요 이동한 후의 결과는 움직인 만큼 기존의 좌표에 더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1, b-3이 되겠죠? 그게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a는 마사, b는 5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점도 역시 x축으로 마사만큼 y축으로 5만큼 움직여보라는 얘기야. 그럼 움직이는 방법은 알고 있죠? 자, 더하면 돼요. 그냥 점을 움직일 때는. 그래서 더하고 나면 -2,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39번. 자, f가 x, y가 x 더하기 1에 y-3에 의하여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여진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움직이라는 얘기야? 응?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요 표현이 나타내는 게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지. 얼만큼 x축으로 1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이해되죠? 정확히 되니? 그럼 나는 이 직선을 움직일 거예요.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싶으면 너네는 주어진 식에 x 대신 식을 바꾸는 거니까 x-1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이항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x-1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얘는 치나 안 치나 별 상관은 없지만요. 그 다음 얘도 이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네는 기존의 식에다가 y 자리에 y 더하기 3을 집어넣어야 평행이동이 올바르게 된 거고 이동한 후의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숫자를 비교를 해서 a랑 b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a는 얼마? -2가 될 것이고 a가 -2면 이 식이 x-2와 2에 요게 -2니까요. 숫자 계산해주면 -7 더하기 b인데 요 애가 지금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b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야, 답지 있는 애 이거 답 선생님 2개 푼 거 답 맞나 확인 좀 해줘. 36번에 아까 얼마냐면 3번, 39번에 2번 둘 다 맞아?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좀 확인 좀 해놔. 나 이거 답이 안 적혀 있어 책에. 자, 42번. 자, 3,6을 y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정하나? 그렇지,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6,3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누구를? 3,6을. 그러면 인천아,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뭐야? y좌표에 마이너스를 달면 되지? x축이면 y쪽을 부호를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랬을 때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 소윤아,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게 돼 있지? 그렇지,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지. 자, 무게중심은 x끼리 다 더하면 10인데 나누기 3하면 4, y끼리 다 더하면 3인데 나누기 3하면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845번. 자, 직선이 있었어. ax 더하기 b-1의 y. 얘는 2.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자,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요번엔 점이 아니고 식을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y는 x 대칭이니까 그냥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이 ay 더하기 b-1의 x는 2가 되는 거고, 요 애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걔가 그냥 자리를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의 b 더하기 1의 y랑 플러스 a-3의 x는 2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선생님이 x, y 자리를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동한 결과가 요렇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식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연립을 해주시면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과 같은 거고 b 마이너스 1이 a 마이너스 3과 같다. 요거 연립해 주시면 되겠어요. 연립하면 어떻게 되니? 요 식은 a는 b 더하기 2니까 b 더하기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b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해되니? 자, 48번. 자, 2a,7을 얘를 2,5에 대해 대칭 한 점이 마이너스 4,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했다라는 거는 도형에서 그림상에서 어떤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자, 대칭 이동하기 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칭이 되는 기준인 점이 있고, 이동하기 전의 점을 이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대칭 이동하기 전의 점과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의 가운데 점이 대칭 이동 전후의 점의 중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얘기는 대칭이 되는 점이 중점이 돼야 되는 거야. 이동 전후에.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2a,7이 이동하기 전이고 이동한 후에는 마이너스 4,B인데 그 기준 중점의 위치는 대칭이 되는 그 점이 되는 거예요. 도형에서 우리는 요걸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대칭이 되는 점이 중점이 된다는 걸 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자, 그럼 얘를 풀면
중점 구하는 거는 더하고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얘의 2배인 4가 나와야 되겠죠? 얘의 2배인 4와 같아야 되니까 2a랑 마이너스 4를 더한 값이 그럼 a는 4면 되겠네요. 그죠? a는 4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7이랑 b를 더한 값은 5의 2배랑 같아야 되니까 b는 3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51번 1,3을 y는 2x 더하기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것도 잘 보세요. 좀 전에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넘길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형에서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었어. 얘가 y는 2x 더하기 1이고 이동하기 전 1,3이면 잠깐만요. 내가 문제 잘못 썼나? 야 1,3은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니가? 그죠? 맞아 아니야? 뭐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 살짝 어이없네요. 이거 답 4번이야? 야이씨 이상하다 이거. 자 우선 얘가 바르지가 않아요. 얘가 부적절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위에 있던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뭐 넘길 게 없는 거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다른 예시를 들게요. 일단 답은 4번인데 다른 점을 선생님이 하나 갖고 와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를 0,3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0,3은 여기 위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옆에다 찍을 수 있겠지. 여기 이쪽이든 이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0,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a,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넘긴다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넘기면 이 직선의 역할은 대칭 이동 전후를 수직 이동분하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냥 점에 대해서 넘기면 대칭인 점은 어떤 역할을 했어? 이동 전후의 중점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대칭 이동 전후의 점을 봤을 때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의 역할은 이동 전후를 이어준 선분을 수직 이동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성질이 두 개가 나와서 너네가 식으로 작성을 할 건데 요 선분을 수직이라는 성질을 갖고 식을 하나 세우고 이등분한다를 갖고 식을 하나를 세울 건데 어떤 식으로 세우나 봅시다.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갖고 우리가 세우게 되겠죠. 자, 요 직선의 기울기 초록 색깔이요. 자, 얘에서 얘 뺀 거 a분의 b-3이죠. 맞나요? a분의 b-3이 요 초록 색깔 직선의 기울기일 텐데 얘가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죠? 그럼 얘는 뒤집고 마이너스 붙여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동 전후의 점이 대칭이 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또 성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점을 구하셔야 되겠죠? 2등분이면 대칭 이동 전후의 중점이 대칭인 직선 위에 있다. 중점 구하시면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얘가 여길 지나가요. 집어넣으셔서 식 하나 따면 되겠죠? 자,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1은 2분의 b 더하기 3이다가 되겠죠? 됩니까? 연립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 이해되냐?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너네가 원을 여기에서 문제가 바뀌었어. 원을 점대칭 이동 해보고 원을 선대칭 이동 해보래. 자, 얘가 도영이 아까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넘겨보세요 라고 했지. 근데 점이 아니고 이번에 원이었어 얘들아. 중심이 여기고 원이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있었어. 그럼 니네한테 요 원은 식이 어떻게 될 거야 한번 구해봐라고 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심만 넘겨. 자, 아까 전에 중심이 2a,7이고 이동하고 나서 중심이 마이너스 4,b라고 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중점을 구했을 때 대칭인 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제? 아니? 그걸 이용해서 아까랑 똑같이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칭 이동해도 원은 크기는 변함이 없어. 다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을 해라, 평행 이동을 해라 이러면 식에다 무작정 때려 넣어도 되지만 중심만 싹 옮겨놓고 반지름 똑같이 해서 식으로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더 유리해요. 이거 바꾸게 될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반지름이 1대인 원이 있었어. 이렇게. 야, 이 원을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었어. 야, 이거를 좀 y는 2x 더하기 1에 대해서 넘겨봐.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중심만 넘겨놓고 식으로 거꾸로 세울 거야. 얘의 중심은 0,3이죠. 맞습니까? 0,3을 갖다가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럼 뭔가 a, b라는 중심의 위치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이 돼야 되는 거지? 중심끼리 중심을 이어준 선분이 이 대칭인 직선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인 걸 이용을 해서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로 식 하나 따고 그 다음 얘네 둘 중점 내내가 이 대칭인 선 위에 있다라는 걸 해서 또 식 하나 따고 연립해서 AB 나오면 그럼 AB가 나왔으니까 너네가 중심을 알고 반지름이 1인 거잖아. 그치? 거꾸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소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개 더 풀고 빠이빠이. 자, 854. 자, 854번 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요. P라는 점은 X축 위로 움직인대요. 자, 이런 문제는 자 봅시다. 일단 너네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못 풀어. 자, 여기를 선생님이 P라고 잡으면 여기를 A, 0으로 잡을 수 있겠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냥 설명만 하는 거야.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 식으로 쓰면 루트에 얘네끼리 거리 구한 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치?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5. 그 다음 BP의 길이는 루트에 A-6의 제곱 더하기 6.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애가 두 성분을 더한 애인데 우리가 루트는 안에 있는 애들끼리 숫자가 안 똑같으면 더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못 푼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A랑 B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고요. 얘네는 딱 여기 박혀 있어. 고정이 돼 있어. 얘도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 고정되지 않은 움직이는 점이 어느 선을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이 P라는 점은 X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죠. 맞습니까? X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니까 고정된 점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넘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넘기면 됩니다. 둘 다 넘기면 안 되고. 자,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x축에 대해서. 그리고 b''라고 놓으시면 6,-3이 되겠죠? 자, 그럼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요. 요렇게 끄었을 때 우리는 x축 대칭이라는 게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동 전이랑 이동 후가 요렇게 x축에 의해서 수직이 등분이 된다라는 성질을 방금 전에 본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얘들아.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요 선분은 공통일 테니까요. 얘네는 SAS 합동이죠. 두 삼각형은. 그죠? 합동이니까 요 길이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요 길이를 2번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너네는 2번 더하기 1번을 구했던 것을 2번 더하기 1번으로 요 길이로 바꿔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길이가 일자로 나왔을 때가 제일 짧다라고 볼 수 있겠지. 꺾이지 않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지? 뭐 요런 형태의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P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그럼 너네는 2번 더하기 1번 구했던 거를 2번 더하기 1번으로 구할 건데 요게 꺾인 거보다는 일자로 빠져있는 게 길이가 제일 짧으니까 대칭 이동한 후의 점과 여기 고정된 또 다른 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되시죠? 정한테이 요 점과 요 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 88에 64 88에 64 8루트 2죠. 자, 그 다음 57번 요것도 나오네. 요거는 보통 수학 하에서 나오는데 잠깐만. 얘의 최소값 뭐 나왔으니까 그냥 풀어는 줄게.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야. 그지? 절대값을 풀려면 범위를 나눠야 되는 거고 똑같아. 우리가 처음 배운 거를 뒤에서 처음 배운 내용과 똑같은 형태가 나오면 처음 배운 걸로만 푸는 거예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범위부터 나눠야 되는 거고 범위를 나누려면 뭘 넣어서 0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지? 2랑 2분의 5지. 그러면 실수 전체를 2랑 2분의 5가 기준이 되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범위를 잡아준 후에 직접 풀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은 거, 두 번째는 2와 2분의 5 사이인데 이 중에 등호는 어디에 붙입니까? x가 크다라고 읽히는 쪽에 등호를 한쪽에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2분의 5보다 큰 쪽이죠? 근데 2분의 5보다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읽히니까 등호를 한쪽에 붙인다. 자, 그럼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을 세웠으니까 나눠서 식을 직접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보다 작을 경우, 즉 이쪽에 해당될 경우에는 얘네가 다 음수죠.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100이라고 2보다 작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치면 음수죠. 요 기준을 잡은 거는 부호가 한 가지로 결정되는 기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때의 부호랑 다 동일하게 결정이 될 거야. 그럼 이때 부호 둘 다 마이너스니까 식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때는 자 2와 2분의 5 사이 2.1이라고 할게요. 2.1 야, 2.1 집어넣으면 양수죠. 얘는 음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풀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더하기 3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때는요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풀어주시면 3x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잘 봐.
절대값이 분모에만 안 있었다면 절대값이 분모의 시기가 있는 거는 너네가 어차피 수화에서 배울 내용이고 절대값이 그냥 더하기나 빼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뭐 곱하기도 상관없고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이어져.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연속한다. 절대값은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연속이야. 근데 선생님이 전제 조건을 달아놨지. 절대값인 게 분모에 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하지만 그건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연속이다. 자, 그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 이 전까지지. 하지만 등호는 여기에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둘 다 붙어도. 어차피 얘는 이 전까지 이보다 작을 때까지 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부터 그려지는 요 범위에서의 요 그림과 끊어진 데가 없어요.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어. 이해되죠?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계산했을 때 1 되지. 여기도 2 집어넣으면 1 되지.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로 안 끊어진다 얘들아. 무조건 이어져 있다.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네는 이 큰 얼마 지나가는겨? 1 지나가는겨. 자, 근데 이보다 작을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살짝 요런 느낌으로 직선 그려졌었겠죠. 그걸 이보다 작은 데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서부터 2분의 5까지. 자, 2분의 5를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만 등호를 달았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계산 얼마야? 2분의 1이죠. 얘에다가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5 넣으면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5, 2분의 1.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왜? 얘 어차피 직선이니까 선생님이 점 두 개만 갖다 이으면 되잖아? 그리고 끊어진 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 점에서 이어져야 요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끝나는 점 여기 찍었으니까 그냥 이어버리면 되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상인 부분, 2분의 5 이상인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3이 되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2에 플러스 절대값 2x-5를 선생님이 그린 거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즉 y좌표 중에 제일 작은 거가 최소값, 최대값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지? y값 중에 제일 작은 좌표는 2분의 1 됩니까?